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57페이지 등록 면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세제로 정리하는 것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포인트를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의를 좀 하죠. 자, 개념. 자, 하면은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는데, 등기 또는 등록하는 데 있어서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등록 면허세라고 하겠죠. 그럴 때 이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니까 이 재산권에 관련된 각종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 등에 대한 권리 등에 등기 등록하는데, 그래서 이 등기 등록 행위에서 과세가 되니까 행위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등기 등록 행위에 있어서는 이 재산권 등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변경, 말소 등에 대한 등기 등록하는데 행위에 따라서 부과된 지방세로서 이 유통세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가 되니까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세로 이렇게 정의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데 성격 자체는 수수료인 성격을 지닌 지방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등기 등록하는 부과니까 형식과세도 의미도 줄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 등록하는 데 있어서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등록에 있어서 이 등록을 등기 등록을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 등록에 있어서는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라는 경우는 취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 취득세여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라든가 등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된다. 그런데 취득 원인은 등기 등록을 제외하지만 광어권이라든가 어업권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가 되지만, 광어권, 어업권의 등록이라든가 출연 등록,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과세 물건의 취득에 따른 등록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지는 것도 정리하면서, 이런 등록을 하는 자가 역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서 부과하는 지방세,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신고 납부에 의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신고 납부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의미소는 당연히 가산세,
가산세하고 가산금에 적용이 있어서 가산세도 적용이 되고 가산금도 적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취득세 특징으로 봤던 중가산세는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 이 등록의 특징은 중간제도가 없지만 간주신고, 자, 간주신고 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 갖추어서 납부할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간주신고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자,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서 가장 낮은 한도로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최저한세는 우리가 부동산의 말소 등기하고 연관해서 자, 건당 6,000원을 생각하면서 가액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내야 되는 최저한세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자, 보통세에 해당이 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도세,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이 돼서 등록면허세 지자체된 세무구분은 도세로서 구세가 되니까 도구를 등록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구분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자, 개념적으로 정리했는데 역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자, 등록하는 경우는 무슨 등록이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 다섯 번째 봐보시면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 대상 건수마다를 우리가 한 건이라고 그래서 정액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자, 종가세, 종가세 체계에 종량세 체계를 함께 지니고 있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기 때문에 종가세는 일정한 비율, 정률세에 자, 이 종량세, 정액세의 구조도 함께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량의 의미는 한 건의 의미가 되는데 이때 이 한 건의 의미는 등록 대상 건수마다를 한 건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가 되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 하면 등기 등록 행위. 자, 행위 자체가 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자, 당연히 등기 등록을 요하는 대상이 있고 등록을 구분하겠지만은 자, 여기서 자, 설정 변경 우리가 소멸.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등기 등록 대상 행위하면은 전세금에 언급해 봤지만은 설정이라든가 변경. 자, 그리고 말소를 생각하면서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해서 설정 행위라든가 또는 변경 행위, 소멸 행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자, 등록면허세로서 취득세라면은 13가지 물건이 열거가 돼 있죠. 하지만 등록세 대상하면은 전세권 등에 우리가 재산권 등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등록면허세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는 등록만 보면 되죠.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자, 의무자가 되는데 이 등록을 하는 자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갑돌이가 자, 금융기관, 자, 은행 금융기관에서 자, 돈을 좀 차입하죠. 차입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죠. 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갑돌이는 채무자. 자, 은행은 채권자가 될 텐데, 자, 채권자.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채무자 갑은 저당권 설정 자가 되고, 자, 채권자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의무는 자, 저당권자, 채권자, 뱅크, 은행이 등록을 하는 자로서 납부합니다. 당연히 돈을 좀 빌려주고 저당권을 안 잡는다면 그냥 차입에 따른 책임을 상환하면 될 텐데, 자, 이 갑의 채무자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을 해서 등록을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자는 자, 은행, 채권자, 저당권자가 돼서 우리가 관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서 집을 잡히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의무는 뱅크, 은행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이 뭐냐? 불공정 관행음으로써 등록 면허사는 세금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 비용 부담으로서 우리가 빌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지, 등록 면허세 의무는 은행한테 있습니다.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의무가 있다. 자, 한편 이런 저당권 행위 결정은 저당권이든 전세권 등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등기 행위를 공부를 할 때 연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나 또 역시 민법 등도 정리했지만은 채권자 대의권이 있죠. 대의권에 채권자 대의권이 있더라. 그러면 채권자가 대신 지위를 가지면서 가는 권리가 있는데, 이 채권자 대의권에 대한 대의등기. 그러면 대의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채권자 대의등기에서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든가 그 소유자가, 채무자 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를 잡아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건물에서는 등기를 선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때 먼저 보존 등기가 선행이죠. 그럼 보존 등기를 선행을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전 등기 등을 해야 할 경우에 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을 때 미등기 건물에 대한 우리가 등록세 원래 의무는 보존 등기를 자체로 줍니까?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쳐야겠죠. 그걸 안 친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신 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록 면허세 의무는 채무자 또는 그 소유자한테 있는 겁니다. 채권자 대의라면 대신 지휘가 돼서 채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채무자 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틀로서 구분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다양하겠지만은 항상 기본 등록을 하는 자로 놓고 그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록 면허세 의무는 저당권자, 채권자, 뱅크, 은행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비과세. 등록 면허세 비과세는 그렇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등기 등록, 자기 고려자기,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가 되겠죠. 왔다. 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리라든가 행정의 변경 등에 의한 등기일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 이 비과세 규정이 있어서 하나 더 정리할 게, 자, 우리가 자 묘지가 있죠. 지목이 묘지. 자, 그럼 묘지, 지목이 묘지에 관한 우리가 등록해 묘지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할 경우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묘지, 지목이 묘지에 대한 등록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아닙니다. 등록 면허세 비과세 틀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다음에 이제 자 등록 면허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 결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뭐 과세 표준 하면은 자 부동산 등에 우리가 저당권에 있습니까? 또는 전세권 등에 대한 자 소유권에 대한 설정을 할 경우에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등기 등록. 자 등록이라서 등록 당시 가액을 자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면 등록은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등록 당시에 가액을 결정함에서도 등록 면허서도 신고가액 가액에 의할 경우가 있고 시가 표준액에 의할 경우가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할 경우가 있겠다. 그럴 때 자 역시 신고가액과 시가별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들은 취득세 과표틀을 발 때 마찬가지로 과표 결정은 신, 시, 수와 이런 틀로 잡아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럴 때 자 신고가액의 염을 역시 원칙인데 이 신고가액은 등록 당시 가액을 등기 등록권자가 신고에 의하는 게 원칙으로 하겠다. 신고에 의하는데 문제는 이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에 하는데 이 등록에서 부동산 등록에 있어서 이 가액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 부동산의 등기 행위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으로 할 것이냐.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채권 금액으로 할 것이냐. 채권 금액으로 크게 구분이 되죠. 자, 물론 이외 정리도 해드리겠지만은 핵심은 부동산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하는데 부동산 가액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관련한 자 등록, 그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고 채권 금액은 자,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에 있어서는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자 부동산 가액은 소유권 관련된 등기 행위 그리고 가등기 지상권이죠. 설정이 있어서 당연히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자 부동산 가액이 되니까 과표 크기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정이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앞자를 제가 구분해왔죠. 소가지. 우리가 속이 없다는 말 또는 소가지가 없다 또는 싸가지가 없다. 그럼 쓰죠. 주변하지만 소가지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소가지든 싸가지가 없으면 부동산 가액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등기하고 가도 가압류하고 가처분도 가지만 채권 금액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안 갚고 빈질거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잡아달 거 아니에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죠. 그럴 경우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해서 결정이 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할 때는 얼마 돈을 땡겼냐 빌렸냐 채권 금액이 과표되고 우리가 법원 경매, 자 임의 경매 신청한 날짜라도 경매 신청할 경우도 채권 금액을 과세표는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가지를 잡아두면 가등기하고 가압류도 구분하면서 우리 개념적인 이해를 좀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부동산 가액을 표현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는데 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때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간주해서 과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면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을 우리말로 하면 purpose 그러죠.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 이 단어만 기억해서 정리하자. 자, 채권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간주해서 과표증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자, 가액뿐만 아니라 건수가 과표가 결정될 수가 있더라. 수량적으로 이 건수가 적용되는 것은 대표로 말소 등기라든가 지목 변경 등기라든가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은 과표의 건수 대상과 등록 대상 건수마다 이렇게 과표가 결정이 돼서 건수 한 건이 과표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과표 결정에서의 전세 금액이 있더라. 전세 금액을 과표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과표가 된다. 다음에 요역지 가액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는 요역지 가액을 한다. 승역지가 아니죠. 요역지, 여러분 민법 등에서 자, 토지 중에 효익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와 제공받은 토지로서 요역지와 승역지를 구분할 텐데 등록 면허서의 지역권 설정에 따른 과세 표준은 요역지 가액으로 하겠다. 요역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액에 싸가지든 소가지의 지가 나오죠. 지상권하고 지역권도 지죠. 그러면 지역권 하면은 요역지하고 승역지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틀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역지 하나만 더 합시다. 올 임대차 금액이 있습니다. 올 임대차 금액. 그래서 올 임대차 금액에 있어서는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표인지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임차권 설정은 올 임대차 금액이 과표로서 개정 선율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은 올 임대차 금액이 과표가 돼서 우리 지방세법에 등록 면허서에 규정되고 있는 과표,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표는 이게 전부입니다.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적지 않지만 부동산 가액, 쏴가지, 소가지로만 잡아두면 채권금의 건수, 전세 금액 등을 구분이 이루어지죠. 자, 그럼 이제는 이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이 과표가 되는 건 역시 취득세를 마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시가표준액 뿐만 아니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에 의하니까 요 신하고 시는 신하고 시를 비교해서 적을 때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니까 신하고 시는 금액 비교. 역시 금액 비교를 통해서 MAX 큰 금액이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결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도 취득에 따라서 국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공매가 나오고 판결문이 나오고 그래서 국수 장부가액이 나오고 장부금액 그다음에 공매면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있죠. 그래서 국수를 공판장에서 드시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는 국수 공판장 검을 한번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실상취를 과표로 결정을 할 때는 주의할 게 등기 당시, 등록 당시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라든가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등기 등록 당시에 재평가,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는 것. 이 변경된 가액도 장부 등에 입증된 가액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규정은 취득세 아닙니다. 등록 면허세 과표 결정의 틀을 확인하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등록 면허세 과표는 신시수화 이 틀이 중요한데, 그 틀에 의해서 부동산 등록이 되는 과표 결정 틀을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이런 문제만 출제되길 바라면서 한번 확인 문제 한번 1번 봐보세요. 160페이지.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 소가지 싸가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가등기 답이 나오네요. 가등기.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도 가지만은 집 잡고 땅 잡아야죠. 빌리도 확보하려면. 그래서 채권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확인 문제 2번 봐보세요. 161페이지에 등록 과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봤죠. 첫째,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비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등록엔 과표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 시가 표준액에 의하겠죠. 다음 채권 금액으로 과표를 할 경우, 채권 과표는 채권 금액이 없을 때가 있죠. 이럴 경우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인 경우는 국수 공판장의 공이죠. 그건 사실상 취득가율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뭐에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다섯 번째,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증명될 경우라도 그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하냐,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런 문제만 출제일 바라면서 이제 162페이지에 등록면허의 세율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도 자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표준세율. 자, 이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율의 자 규정 틀이 있죠. 그럴 때 이 표준세율이 키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정의할 때는 소유권과 관련한 자 등기에 있어서 소유권 외가 있겠다. 소유권 외에. 그러면 소유권 외에 하면은 전세권, 저당권 등 다양하겠죠. 그러면서 자 말소 등기 등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또는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등기. 뭐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먼저 구분할 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게 보존 등기할 경우, 이전 등기할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보존 등기할 경우에서는 1000분의 8, 0.8이 적용이 됩니다. 1000분의 8.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무상을 원인은 거하고 유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 무상에 대한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1.5가 된다. 1.5. 그런데 이 무상이라 할지라도 상속이란 무상에 대해서는 0.8이 된다. 0.8. 그다음에 유상을 원인으로 한 유상으로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2.0이 된다. 2.0. 자, 그리고 소유권 외에 자,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자, 등록 면허세 세율은 자, 공통적으로 0.2가 된다. 1000분의 2. 그리고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한 건이 과세 표준이 되니까 건당 6,000원. 정액세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표준세율 전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정리할 때 자,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38선, 8.15 광복절, 18, 그 다음에 자, 매매 등을 1월 2일 날 매매를 해봤죠. 그 암기 틀에 이래 2%도 하지 말고 등록세는 그 암기 틀에 농지 여부라든가 비영리를 따지지 말고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자, 이 보존 등기에 따른 원시 취득의 보존이 이루어지니까 18에 8이 되겠다. 8, 0.8 취득세라면은 2.8이 되잖아요. 이 8에다가 2% 더하니까. 그리고 이전 등기에 대한 우리가 증여등은 8.15 광복절이죠. 비영리 따위 필요 없다 해서 1.5. 근데 상속을 원인할 경우는 38선이었죠. 상속인 경우도 38선, 3은 농지잖아요. 농지를 안 따지니까 1000분의 8, 0.8. 유상하면 1월 2일 날 매매 등이었죠. 유상을 원인할 경우는 자, 1월 2일에 농지가 1%였죠. 3% 더하니까 하지만은 관계없으니까 2.0이 되겠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 하면은 자, 1000분의 2, 0.2가 공통이 돼서 전세권 설정이든 지역권 설정이든 과표 금액은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0.2가 되는 겁니다. 0.2. 그리고 말소 등기는 건수가 과표가 되니까 건당 6,000원 정액세가 되는데 0.8부터 1.5, 0.8, 2.0, 0.2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의 세기 6,000원. 6,000원. 자, 미만이 나올 수 있겠다. 6,000원 미만이 나올 때 세액을 얼마로 하냐면 6,000원으로 하겠다. 6,000원. 자,
또 2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래서 가액에 따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세액을 6,000원죠. 이런 걸 최저한세라고 한다. 최저한세라고 하죠. 그래서 말소등기 부동산은 건당 6,000원이 되니까 가액에 따른 산정에도 최저 6,000원을 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등록 면허세 표준세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중과세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과세율은 등록세로 자, 무엇은 중과세율에 있어서는 자, 한 규정이 있는데 자, 대도시 화면역정이죠. 대도시 내 법인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 법인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인 등기 세율의 3배 100분의 300의 해당 세율에 100분의 300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과밀역적은 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치에 따른 법인 등기할 경우에 자, 그 해당 세율의 1000분의 우리가 자, 100분의 30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걸 등록세 세율 전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은 하나밖에 없죠. 정요. 자, 그런데 이런 등록면허세의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역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에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뭐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취득세 표준세율의 암기틀을 활용하면 정리하기가 쉬워지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문제 한번 3번 봐보세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인데 틀린 걸 한번 찾자. 상속을 한 소유권 이전이죠. 상속으로 이전하면 38세의 8, 1000분의 8. 소유권 보존 등기는 18. 원시 생각해서 그래서 1000분의 8. 자,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말소 등기죠. 임차권 말소 등기는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저당권의 설정 등기나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였다면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를 잘 봐야겠죠.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로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1000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우리가 표준세율까지 한번 확인하고 세율에서는 중과세율 한번 정리했죠. 아마 우리 27회 대비하면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는 부가징수능이 좀 중요한 게 몇 개 들어있죠. 이런 걸 아울러 정리하면 아마 예상되면 거의 한 문제 이상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정리인데 아마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적지 않지만 해서 항상 등록 면허서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정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가징수부터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